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 왔습니다. 지난번 후쿠오카 여행은 제주에서 직항 비행기를 타고 다녀왔는데요. 이번에는 부산에서 배를 타고 후쿠오카에 다녀왔습니다. 배 타기 딱 좋은 날씨죠? 후쿠오카가 있는 규슈 지방은 오키나와를 포함해서 일본에서 네 번째로 넓은 지역인데요. 키타큐슈, 오이타, 구마모토, 나가사키, 사가, 미야자키, 가고시마 등이 이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후쿠오카 시내를 중심으로 여행했다면 이번에는 온천으로 유명한 베푸와 유후인이 속한 오이타시 위주로 여행을 하였습니다. 배편을 이용해서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께 국내 예약부터 일본 입국까지 이 영상 하나만 봐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체험한 모든 과정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마지막에 항공편과 비교해서 장단점까지 싹 다 정리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저와 함께 여행 떠날 준비 되셨나요? 와!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 그 중에서도 부산에서 후쿠오카는 비행기 1시간 거리로 굉장히 가까운데요. 배편 이용의 가장 큰 장점은 밤에 이동하면서 교통비와 숙박비를 아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후쿠오카까지 편도 6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부산 출발편은 밤 10시 반에 출발해서 아침 7시경에 후쿠오카에 도착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나라가 바뀌어 있죠. 후쿠오카 출발편은 낮 12시 반에 하카타 여객터미널을 출발해서 오후 6시 반에 부산 여객터미널에 도착합니다. 1990년에 한국, 일본 최초의 카페리 전기 항로가 개설되었는데 뉴 카멜리아호는 최대 522명의 여객과 6.1m 길이의 컨테이너 220개의 화물을 수용할 수 있고 41대의 승용차 적재가 가능한 대형 선박입니다. 시설은 노후화됐지만 관리가 잘 된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배를 타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배가 정말 커서 웬만해선 멀미 걱정 안 해도 될 듯합니다. 이제 밤이라서 몰랐는데 배 진짜 커. 아오모리에서 탔던 배는 뭐 비교가 안 되네. 비행기는 수화물 규정이 엄격하고 액체류 기내 반입이 제한되는 데 반해 배는 수화물 무게 제한이 훨씬 자유롭고 음식을 포장해서 승선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여행이나 골프 여행 등 친목을 위한 단체 여행이나 캠핑, 자전거 여행에 이점이 많습니다. 줄이 엄청나. 무엇보다 일본에 가면 쇼핑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오버차지에 대한 부담이 훨씬 적기 때문에 작정하고 쇼핑하는 분들에겐 아주 좋은 선택이 되겠네요. 뉴 카멜리아호 예약은 여행사, 클룩 등 다양한 곳에서 가능한데요. 저는 카멜리아 라인 홈페이지에서 직접 했고요. 2등실, 일반실 6만원, 기타 비용 및 세금 포함 76,000원에 결제했습니다. 434 여기다. 아, 이렇게 돼 있구나. 객실은 10명에서 20명이 한 방에 누워서 자는 2등실, 일반실부터 객실 내 샤워시설과 화장실이 있는 특등실까지 총 9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가족끼리 편안하게 음식을 먹으며 여행하기엔 다다미 방으로 꾸며진 1등 5인 화실을, 혼자 여행 시에는 2등실 침대실, 2인 이상일 경우에는 1등 2인 양실이나 1등 4인 양실이 좋을 듯합니다. 공용 화장실. 양쪽으로 2등실 객실이 쭉 있고, 아, 여기 테이블. 일본어로 반입 금지. 마약류, 의심물체 수배. 쓰레기통도 이렇게 잘 마련이 돼 있고, 물품 보관함하고 자판기. 엔화를 꼭 챙겨와야 돼요. 모든 게 엔화 결제. 제가 예약한 객실은 10인이 정원인데 저 포함 7명이 탑승했거든요. 근데 제 옆자리 승객들은 가방만 던져놓고 아예 객실에 들어오질 않아서 편하게 자겠다 싶었는데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너무 불편해서 1,500엔 추가 지불하고 2등실 침대실로 옮겼습니다. 혼자 여행하는 분들한테는 2등실 침대실 완전 추천해요. 진짜 편하게 잘 잤거든요. 15,000원 차이인데 가성비가 아주 짱 좋아요.
터미널 매표소에서 예약 번호를 알려주면 승선권 티켓으로 발권해주고요. 안녕하세요. 네, 예약했고요. 여권 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해관 신고서 영어로 적어주시면 되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항공편 이용과 똑같이 일본 입국 시에는 입국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비즈재팬에 등록해서 QR코드를 받는 방법과 종이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 둘 중 하나만 선택하면 되고요. 승선권 발권 시에 종이로 된 세관 신고서를 주니까 일본 입국 전까지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비즈재팬 등록 시 카멜리아호 항목이 없어서 좀 당황했는데요. 항공사를 선택하는 항목 제일 상단에 아더 에어라인을 선택하면 됩니다. 밤 10시 30분에 출항하는 부산 출발 하카타 도착편의 발권 마감 시간은 오후 7시까지고요. 7시 30분까지는 출국 심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출국장 입장은 오후 5시 30분부터 가능하고 승선은 오후 7시 40분부터 시작합니다. 수화물은 무게 30kg까지는 무료로 선내에 반입이 가능한데 30kg 초과되는 별도의 수화물이 있다면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수속을 해야 되고요. 승용차나 오토바이 선적을 하는 경우에는 오후 3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수속을 해야 합니다. 비행기보다는 싸게 가기는 하는데 이게 기다리는 게 조금 힘들긴 하네요. 저는 일반실 예약이라 일찍 가서 좋은 자리를 차지할 요량으로 4시 30분에 터미널에 도착했는데 너무 일찍 가는 바람에 기다리는 시간이 엄청 길어서 힘들었습니다. 6시 30분까지만 터미널에 도착해도 충분할 듯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일찍 온 순서대로 캐리어를 줄을 세워놓는데 이 순서대로 입장을 하게 됩니다. 저는 부산역에 피자 포장을 다녀오느라 입장 시간 이후에 왔는데도 제 가방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다 들어갔다. 어떡해, 늦었어. 내 가방이 어디? 저기 있다. 가방 있어. KTX 부산역 2층 10번 출구로 나오면 여객터미널까지 보행데크와 무빙워크로 연결되어 있는데 걸어서 약 10분 정도 걸립니다. 여객터미널 내에는 식당과 카페가 있긴 하지만 종류가 많지 않고요. 때문에 부산역 인근에서 식사를 하거나 음식을 포장해서 배에 타는 것을 추천합니다. 터미널 직원분이 알려주신 꿀팁은 많은 사람들이 여객터미널 2층 4번 출구로 음식 배달을 시킨다는 거였어요. 저는 발권을 마치고 부산역 앞 이재모 피자에서 피자를 포장해 왔는데요. 출발하면서 전화로 주문하고 가니까 시간이 거의 맞더라고요. 저녁 식사는 8시 10분부터 가능한데요. 주문은 레스토랑 입구 자판기에서 N화 현금으로만 해야 합니다. 만약에 현금이 없으면 매점에서 카드로 식권을 사면 되는데 매점은 8시 20분부터 영업을 시작하니까 조금 기다려야 돼요. 메뉴는 김치찌개와 카레라이스 딱 2종류 있는데 솔직히 그냥 그렇습니다. See you! 저는 여객터미널에서 트렁크 줄 세우다 만난 프랑스 부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는데 이 부부는 배를 타기 전 한 달은 한국에 있었고 심지어 제주도에 일주일간 있었다고 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앞으로 한 달은 일본에서 있을 거라는데 이재모 피자를 나눠 먹으며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네요. 아침 식사 미역국. 아침 식사는 미역국 한 가지인데 이것도 그냥 그랬고요. 저는 전날 먹다 남은 피자를 아침에 다 먹어치웠습니다. 배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혈당 스파이크 왔나봐. 피곤해 갑자기. 뉴 카멜리아호 내에는 다양한 부대 시설이 있는데요. 규모는 작지만 면세점과 편의점이 있고 맥주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자판기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목욕탕, 오락실, 노래방, 전망 응접실이 있는데 코노는 운영을 안 해서 못 갔고요. 1시간에 1,000엔. 괜찮은데? 하카타, 부산 8시부터 11시까지. 노래방 가려고 했더니 문이 잠겨 있네요. 오, 게임룸. 인형 뽑기. 전망 라운지가 이렇게 있었네. 좋은데? 전망 응접실은 다음날 아침에서야 발견해서 잠깐 즐기다 왔네요. 근데 저는 기대 안 했던 목욕탕이 생각보다 되게 좋았어요. 10시 10분인데 아직 출발 안 했고
간식 타임 하러 나왔습니다. 오, 추억의 초코송이. 여기 사우나는 11시까지여서 저도 좀 이따 한 10시 반쯤 되면 이제 씻으려고요. 저는 저녁 식사 후에 프랑스 부부와 헤어지고 나서도 혼자 간단히 스낵 타임을 즐기다가 가판에서 야경을 보면서 한참을 있었거든요. 급하게 10시 50분에 목욕탕에 갔더니 영업이 끝났다고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아까 밖에서 야경 찍다가 10시 48분이거든요. 사용 못 한대요. 여기 수건이 없어요, 이 등실은. 이거는 전에 히로사키 온천 갔을 때 500엔 주고 산 온천 수건. 그래서 샤워는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발만 씻고 잤는데, 배에 타자마자 목욕탕 가서 먼저 씻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바다를 바라보며 탕에 몸을 담그고 있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저는 사실 아침형 인간은 아니지만 아침 목욕은 굿! 그리고 의외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출 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비행기와 비교했을 때 배 여행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건데요. 숙박비까지 고려한다면 생각보다 금액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수화물이 30kg까지 무료이고 초과되더라도 오버차지 비용이 비행기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쇼핑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3대가 여행하는 대가족이나 단체 모임은 배 여행이 오히려 좋은 선택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고로 밤 11시에는 배 전체가 한꺼번에 소등되니까 놀라지 마시고요. 10시경이 되니까 주무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지 객실이나 복도가 엄청 조용해서 사실 많이 놀랐어요. 후쿠오카 도착. 오, 카멜리아. 입장 잘 나왔고요. 신고서 제출하고 빨리빨리 나왔습니다. 배 여행의 단점으로는 호텔보다는 아무래도 불편한 객실과 특등실 외에는 공용 화장실과 공용 목욕탕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대기 시간이 길다는 것도 큰 단점인데요. 7시까지 발권을 끝내야 하고 7시 30분까지는 입국 심사를 마쳐야 하는데 7시 40분부터 승선을 시작해도 출항은 10시 30분에 하기 때문에 정박 중인 배 안에서 3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은 부산 출발편은 다음날 아침에 하카타에 도착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여행을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하카타 출발편은 12시 30분에 출발해서 오후 6시 30분에 부산에 도착하는데 하루 종일 이동만 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 도착해서 다시 제주로 와야 하는 일정이다 보니 제주행 비행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올 때는 후쿠오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이 방법도 추천합니다. 정보를 위해 기획한 이번 배 여행은 막상 경험해보니 밤에 배를 타는데 그 특별함이 있었는데요. 바로 부산의 야경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에서 출발해서 이동하다 보니까 엄청 지치고 피곤했는데 부산항대교를 지나면서 보는 부산 시내의 야경은 그 모든 걸 잊게 할 만큼 진짜 멋있더라고요. 특히 낮보다 더 환하게 불을 밝힌 부산항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수였는데요. 대한민국의 수출입을 24시간 쉬지 않고 책임지는 이 거대한 항만이 마치 나라의 심장처럼 느껴져서 감사함을 넘어 경건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이야, 진짜 멋있다. 이번 영상은 후쿠오카 배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했고요. 개인적으로는 불편함 속에서 알게 된 낯선 감동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듯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